그날 소연 씨는 일전에 알고 지내던 민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들렸고 왠지 모르게 설렘과 미묘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아,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엄마가 손님 온다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지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소연 씨는 그 웃음 어딘가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숨겨진 진실을 감추려는 듯한 아주 희미한 떨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지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큰 단독 주택으로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깊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 대낮에도 어슴푸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잘 가꾸어진 조용한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좁고 어두운 통로가 보였습니다. 소연 씨가 대문으로 향하려던 순간 민지가 문득 소연 씨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손짓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집은 지하로 들어가야 해요. 전통이에요. 소연 씨는 순간 고개를 까웃했습니다. 왜 저렇게 큰 집에 대문이 있는데 굳이 지하로 들어가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민지의 들뜬 표정에 별다른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돌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된 돌계단은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지하 입구에 다다르자 거대한 나무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틈으로 묘한 향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은 갓 해온 향의 연기처럼 아득하면서도 어딘가 축축한 흙냄새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명의 기운이 섞인 듯한 기이한 향이었습니다.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소연 씨의 살갗을 스쳤고 그 속에는 사람의 체취와 비슷한 하지만 어딘가 비릿하고 낯선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조용했던 민지는 마치 제 집을 드나들듯 익숙한 표정으로 앞서 걸어갔고 소연 씨는 그저 낯선 기운에 압도되어 친구의 뒷모습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지하 복도는 생각보다 길고 어두웠으며 벽에는 오래된木판화 같은 것이 걸려있어 소연 씨는 고개를 돌려 민지에게 민지야, 여기 왜 이렇게 으스스해? 라고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저맘치 앞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의 복도를 따라 한참을 걷던 민지는 마침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울은 마치 공간을 왜곡시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 앞에 선 민지의 모습은 어딘가 흐릿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여기서 옷을 벗고 들어가야 해요.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해요. 소연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내가 뭘 들은 거지 하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지야, 너 장난하는 거지? 소연 씨는 애써 웃음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은 마치 가면을 쓴 듯한 표정으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옷만 입고 올라가면 돼요. 민지의 눈은 맑고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진지함이 소연 씨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친구의 말에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민지의 시선은 재촉하듯이 소연 씨의 옷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거울과 어둠 그리고 민지의 차분한 시선만이 소연 씨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거부할 수 없는 압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소연 씨는 마음속 깊이 올라오는 강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겉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옷가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겨울 외투, 니트 그리고 바지까지 한 겹 한 겹 옷이 벗겨질수록 소연 씨는 노출되는 자신의 몸만큼이나 마음이 취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옷만 남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자 소연 씨는 마치 벌거벗겨진 채 낯선 이들의 시선을 받는 듯한 수치심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소름이 돋았고 심장은 불안정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마치 거대한 미끄럼틀처럼 느껴졌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연 씨를 미지의 10년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민지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전통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깊이 의문을 가졌지만 이미 자신이 이 이상한 전통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1층 거실에 들어선 순간 소연 씨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실은 높고 화려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지의 가족, 즉 부모님과 남동생, 심지어 민지의 집에서 일하는 기사 아저씨까지 모두 속옷 차림으로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였지만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지니고 있었고, 어머니는 온화한 인상이었으나 그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아함과 함께 미묘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소연 씨 또래로 보였는데 그 역시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소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음성은 분명 따뜻하고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속한 세상의 비밀을 지켜보는 듯한, 혹은 소연 씨를 그 비밀의 일부로 만드는 듯한 오싹한 시선이었습니다. 어서와요, 소연 씨죠. 우리 민지의 소중한 친구가 와주니 오늘은 정말 아주 귀한 날이에요. 아버지는 소연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그의 손이 닿자 소연 씨는 차가운 전기가 흐르는 듯한 오한을 느꼈습니다. 속옷 차림의 소연 씨와 그녀를 둘러싼 속옷 차림의 가족들, 이 부자연스러운 조합은 소연 씨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양팔로 몸을 감쌌고 뺨에는 뜨거운 열기가 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야한 분위기 속에 민지의 아버지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엄숙하고 신성한 무언가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전통을 위해 그 말을 신호로 민지의 가족들은 동시에 손을 맞잡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정화를, 전통을. 그들의 낮은 목소리는 한데 섞여 거실에서 이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법 주문처럼 반복되는 단어들은 소연 씨의 귀에 기묘하게 박혔습니다. 기도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을 위한 의식의 맹세 같았습니다. 소연 씨의 등줄기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은 독 불안정하게 반복됐고 그녀는 그저 그들의 행동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족의 모든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려고 했었지만 뺨은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 모든 기이한 전통의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으스스한 저녁 식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은 깨끗하게 비워졌고 가족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속옷 차림으로 거실로 오가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소연 씨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하늘 자전거가 하는 날이에요. 새벽에 같이 해요. 소연 씨는 민지의 말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자전거라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되물으려 했지만 민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소연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속옷 차림의 가족들과 그들이 중얼거리던 기이한 주문, 그리고 하늘 자전거라는 알 수 없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만 흐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소연 씨를 민지가 조용히 깨웠습니다. 소연아, 이제 해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간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세상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민지는 소연 씨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마당에는 가족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매트를 깔고 앉아 고요히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새벽 공기 속에서 기이한 정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소연 씨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유리병 안에는 황금빛 액체가 담겨 있었고 은은한 풀향기가 나는 듯 했습니다. 이건 정화의 기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소연 씨의 다리에 차가운 액체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은 묘하게 따뜻했으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민지의 집 지하에서 맡았던 그 기이한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소연 씨의 몸은 순간 굳어버렸고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지만
이상하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의 통제권이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했던 중얼거림은 점차 박자를 맞추며 고조되었고 어딘가에서 둔탁한 금속음이 부딪히는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쨍그랑쨍그랑 규칙적이지 않는 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소연씨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소연씨의 머릿속은 점점 멍해졌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에 의해 영혼까지도 무언가에 잠식당한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어둠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황금빛 기름의 흔적과 기이한 향기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의 기이한 의식이 끝나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다시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간밤의 공포는 꿈이었던 것처럼 민지의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어젯밤 화려했던 만찬과는 달리 올리브 오일과 삶은 달걀 그리고 소금만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씨는 간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온몸의 세포가 아직도 기이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삶은 달걀을 깨려다 말고 문득 아버지가 건네는 작은 유리병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소연씨의 다리에 발랐던 황금빛 액체가 담긴 유리병이었습니다. 기름은 기억이에요. 민지의 아버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병을 소연씨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속에는 이제 소연씨를 향한 확신 같은 것이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의 전통을 잊지 말아요. 소연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